안녕하세요. 2026학년도에 남한고 입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혹시 선배들한테 남한고 영어는 할만해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이제 그 말은 전부 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오늘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완벽한 전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남김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남한고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왜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바로 그 변화 때문에 1등급의 벽이 얼마나 더 높아지고 단단해졌는지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서술형 문제 공략법,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는 아주 현실적인 투트랙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로드맵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는 남한고 영어. 제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남한고 영어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단 좀 쉽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지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학교에 두 가지 아주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의 이름이 바로 자율형 공립고 2.0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이름표만 새로 바꿔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설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 학교 이제부터 수업도 시험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율권을 얻은 남한고가 선택한 그 특별한 방향, 그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국제화입니다. 학교의 새로운 미래, 그 가장 중심에 영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영어는 여러 과목 중 하나가 아니라 남한고의 새로운 정체성을 대표하는 핵심 전략 과목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학교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시험도 바뀌겠죠. 예전처럼 교과서 본문을 그냥 달달 외우는 방식, 이제는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변별력을 줄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진짜 영어 실력,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영어로 써내는 고급 작문 능력, 그리고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는 십층적인 독해력을 증명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이 특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1등급의 벽이 예전보다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한번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22.2%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금까지 남한고에서 영어 시험 90점 이상, 그러니까 성취도 A를 받던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꽤 많죠? 예전에는 이 22.2% 안에만 들면 다들 영어 잘한 학생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기존의 A등급 22.2%입니다. 오른쪽은 앞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 1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상위 22명까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경기였다면 이제는 오직 상위 10명에게만 금메달이 허락되는 훨씬 더 치열한 경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의 A등급을 받던 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1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으로 밀려나게 되는 정말 잔인한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력이 비슷한 이 22%의 학생들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갈라놔야 하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두가 쉽게 맞힐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거죠. 쉬운 문제만 내서는 이 학생들을 변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최상위권을 걸러대기 위한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학교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 과목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남한고 1학년 때 영어는요, 국어, 수학과 똑같은 4단위 과목입니다. 단위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전체 내신 등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만약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영어에서만 한 등급 미끄러져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럼 전체 평균 등급이 확 깎여 나가는 정말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험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내신 공부만 하다가 놓치게 되는 아주 큰 함정인데요.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학교 내신은 전교권인데 정작 대입의 마지막 관문인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원하던 대학에 지원조차 못 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 시험만 잘 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1등급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공략 지점은 바로 등급을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 고난도 서술형입니다. 객관식은 웬만하면 다들 마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곳은 바로 이 서술형이라는 전쟁터입니다. 당장 수행평가부터 그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처럼 간단한 발표나 짧은 글쓰기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앞으로는 국제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예를 들면 AI 기술 발전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처럼 아주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해서 영어로 써내는 과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지필고사에 등장할 킬러 문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조건부 영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온갖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맞춰서 써야 하는 학생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바로 그 유형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상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조건부 영작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조건부 영작은 단순 암기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첫째, 문장의 뼈대, 즉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문법 구조를 완벽하게 해부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문제에 숨어있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사냥꾼처럼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반드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사용할 것, 주어진 단어 중 5개만 골라서 배열할 것 같은 미션들이죠. 셋째, 그 조건에 맞춰 흩어져 있는 단어 블록들을 논리적으로 재조립하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본문에 나온 important라는 단어 대신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시오 같은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평소에 유의어, 반의어 같은 어휘력을 충분히 쌓아둬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어떤 조건에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공략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하나를 잘 보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입이라는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바로 투트랙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신과 수능, 이 두 개의 레일을 우리는 동시에 아주 현명하게 달려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서운 함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험 기간에 학교 시험 범위, 그 좁은 쳇바퀴 안에서만 맴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보는 낯선 지문들이 가득한 수능이라는 넓은 들판에 나갔을 때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3년 내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당장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라가기도 숨이 차는데 도대체 어느 시간에 수능 공부까지 하라는 건가요? 네,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죠. 해답은 바로 전략적인 시간 관리와 집중과 분산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트랙을 한번 보세요. 시험 4주 전처럼 아주 바쁠 때는 당연히 왼쪽 내신 트랙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교과서, 학교 프린트, 수업 노트만 파는 거죠.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주말이나 방학처럼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재빨리 오른쪽 수능 트랙으로 넘어가서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보는 지문과 싸우는 근육, 즉 독해력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내신 트랙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니까요. 어휘 하나, 문법 하나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그 살얼음판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략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책상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최종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단추는 입학 전 겨울방학이에요. 이때 다른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필수 어휘책 1권, 그리고 기본 영문법책 1권을 확실하게 끝내놓는 겁니다. 이게 가장 튼튼한 기초 공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국제화 관련 수행평가 공지가 언제 뜨는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경음악처럼 1년 내내 투트랙 전략을 꾸준히 습관처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1등급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왼쪽처럼 남한고 영어, 시험 기간에 바짝 외우면 되겠지? 라는 낡고 위험한 생각은 이제 정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2026년의 승자는 오른쪽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남한고 영어는 훨씬 까다로워졌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체조라는 두 개의 목표를 모두 잡는 스마트한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요. 남한고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준비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위협이겠지만 오늘 이 설명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상으로 향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